안녕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진정한 전문가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건가. 진짜 전문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기 일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대가가 크게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그 사명감에 충실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명감 하에 꿋꿋이 자기 길을 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가 아닌가, 또 영혼 있는 전문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는 보면 우리나라가 이거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보면은 노벨상이 수상자가 많이 안 나온 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결과치, 또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혜택,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의 어떤 비교에서 빈곤감을 내가 느끼지 않도록 해야겠다. 보수가 많아야 되겠다. 어떤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일을 할 것 같으면은 진정한 어떻게 전문가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사실은 보면은 이건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보면은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밤을 새고 몇 날 며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게 나중에 뭐 노벨상도 되고 또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어떤 논문거리도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보면은 너무 좀 우리나라가 머리가 좋은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거 아닌가. 사실 보면 유대인이라든지 일본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결코 보면은 두뇌가 뒤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냐 생각해 보면은 너무 어떤 결과에 연연하고 결과에 대한 내한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메리트, 혜택, 이런 부분들을 너무 깊이 생각한다든지 너무 많이 생각한다든지, 그게 흔히 말하면 이해타산이라든지 너무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진짜 어떤 거기에 중요한 가치라든지 어떤 사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런 어떤 사명감, 가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명예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두고 명예스러운 이름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좋은 결실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최근에 발견된 말하면은 가습기 살균제가 세상에 나오기 전 가습기의 살균제 문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희생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인을 규명할 때에 사실 여기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 사명에 충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인을 발견하고,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행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보면은 지난번에 말하는 신종 감염병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말하자면은 2011년 봄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급성호흡 부전 증상을 보이는 환자 8명이 잇따라 입원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이 중 7명은 20대, 30대 신부였고 임신부였고, 이들은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돼서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집중치료에도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 윤석 교수 등 중환자실 의료진은
아마 이게 신종 감염병일 수도 있다. 또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보건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튿날 역학조사관을 급파해 현장 역학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사 10여일 만에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병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인 미상의 중증 폐 질환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현행 법상 감염병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은 질병본부는 더는 조사를 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본은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추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환자들은 별다른 공통점이 없었고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환자들의 집을 일일이 찾은 역학조사관의 눈에 가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해 8월 이무송 아산병원 예방의학과 교수팀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원인 미상 폐 손상이 발생할 위험도가 일반인의 말하면은 일반인의 47.3배가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또 하게 됩니다. 이 결과에서. 그래서 1421명을 숨지게 하고 수천 명에게 후유증을 안긴 가습기 살균제 비극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는 영혼 있는 전문가들의 책임감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중환자실 의료진이 신고하지 않고 무심하게 넘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알지 못했겠죠. 그리고 또한 넘겼는데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이 가습기를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또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연구팀이 가습기 살균제를 의심하지 못했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보다 가습기 살균제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제품 출시하기 전에 원래는 기업이 먼저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 의문데 그 부분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한 가지 일이 잘못됐을 때는 한두 사람이 이해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이런 큰 사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에서 어떤 과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발생 가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결과치가 우리가 원하는 말은 여기 같은 가습기로서의 충분한 이런 질병의 오염 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그 아웃풋은 뭡니까? 최종 품질 체크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기준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프로세스마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은 하나하나 가설 검증을 해서 가설 검증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나타나면은 확인하고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